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팟빵,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의 공지사항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요 기사라든지 좋은 레포트 부분 있으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월 두 번째 주간 핫이슈 업종 총론 1번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 부분들을 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100% 팩트는 없겠지만 현재 어떤 상황 부분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현재 트렌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중동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근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1-1부에서는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들, 이걸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3부, 4부는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할까, 지금 그 스케줄을 좀 잡아놨다는 얘기를 좀 드려봐서, 첫 번째, 지난주, 2주 전에 한번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잠깐 얘기 드렸던 부분이 예전에 하나의 국가였죠. 오스만 튀르크라는 나라의 하나에 속해 있는 나라였지만 1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 이전에는 오스만 튀르크 영토였고, 근데 이 오스만 튀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라인을 잘못 탔죠. 독일이라든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편에 들어가지고 동맹군 참가를 했는데 영국, 프랑스한테 깨졌죠. 연합군에. 그래서 이 분열이 좀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오스만 튀르크의 지역을 분할해서 우리 예전에 뭡니까 우리나라도 미군령 부분들이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중동 지역, 시리아, 뭐 레바논 이쪽 지역도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분할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고통 부분들이 좀 시작이 좀 됐어요. 이스라엘도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독립 부분들을 서서히 시작을 했는데 이건 그 전이죠. 1916년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피코 미락을 문서하면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 현재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자치 지역 부분들을 할당하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관할을 했고 프랑스는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을 차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 프랑스가 너무 지역 분리 자치권 부분들을 부여하기는 했는데 자기 기독교 쪽 부분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슬림을 좀 약간 통폐합 부분들 좀 했어요. 그런데 레바논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프랑스가 그 관할 해외 관리 영토 관리를 할 여력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40년대에 그 레바논이 독립을 했고 그 이후에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후로 좀 인위적인 시리아가 탄생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1960년대에 뭐 민족주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일당 체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 부분들이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예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 물가가 급폭등하게 되면서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난번 이 시간을 지난번 시간에서는 이쪽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항에서 나가는 주요 출구 부분에 있어요. 출구를 좀 지나가야 되는 그 협곡 자체가 바다가 좀 얇아지는 것에 후티 반군의 장악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도 나중에 또 올려드리면서 보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시겠지만 지도를 보면 딱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예멘의 수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하고 서로 지금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우디는 공군력을 통해 가지고 그 예멘을 공군력으로 폭격을 하고 있고 후티 반군은 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미사일 날려가지고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걸 그 미사일하고 요격 미사일 대결이 이제 좀 강해지니까 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기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도 구매를 하고 패트리어트, 사드, 그 다음에 사드 실전 배치하면서 작전 반경 부분은 더 확대를 좀 시키고 있고 거기야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도 지금 합의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MN 방공 같은 경우에는 MN의 경쟁력에서 보면 절대 이렇게 미사일로 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닌데 누군가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란은 시아파의 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아파 쪽에 이란의 도움 부분들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런 상황 보면 어떻게 됐냐면 MN의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MN의 전 대통령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휴전 협상 부분 사우디아라비아가 포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이 예전에 독재를 했던 대통령입니다. 예전에 한 30년 정도 독재를 하면서 아랍의 봄 여파로 그 대통령직을 하야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예멘을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 2004년도 전에 후티족 지도자를 암살을 해가지고 후티족을 상당히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11년도 아랍의 봄 부분들로 하야를 하고 그 다음 정권이 그 현재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해서 정상화 되는가 싶었는데 물가가 너무 높았죠.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그에 대해 감당을 못하니까 연료비 인상 부분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대통령의 그 탄압을 받았던 후티족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이란은 여기를 보고 시아파가 후티 반군에 지원을 하면서 현재 정권 부분들을 반군이 정부를 현재 예멘의 수도를 뺏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나라는 지역이 예전에 예멘의 수도였는데 후티 반군이 장악해 있죠. 근데 여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예요. 뭐 예멘 전체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접근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을 좀 쏘고 있어요. 그래서 33년간 독재했던 대통령이 그걸 보고 전에는 후티 반군하고 이 사람하고 균열이 살살 사우디아라비아 군사 개입 부분들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약간 얍삽한 사람이죠. 여기에 붙었다가 저에 붙었다가 예전에 우리 그 정권에서도 보면 군사 독재 부분들 진행할 때 이 라인 탔다가 저 라인 탔다가 했던 사람들 많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후티 반군하고 전 대통령 사이에 약간 균열이 그러니까 딴 마음이 먹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 부분들 하니까 전 그 33년 동안 군사 독재했던 대통령이 라인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자기가 여기에서 뭔가 또 주도권 부분들을 만들어 볼까 라는 또 핵심 부분들 퍼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짝 발을 건드는 모습들을 발을 걸치면서 그 공습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애매한 봉쇄 부분들 풀고 공습 중단하면 한번 그 휴전 중재 부분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불씨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후티 반군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너는 반군이다. 반역자다. 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이번에 그래서 예멘 대통령 전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의해서 살해됐죠. 어떻게 보면 반역죄로 처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역죄로 처형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의 시아파의 지원을 받고 이 자체적으로도 보면 30년 동안 독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갈팡질팡 하느냐에 따라 또 배신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역죄 처벌 부분들 하면서 이런 불씨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협회의 이 해협이 있죠. 해협이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좁으면서 예전에 어떤 거 있었냐 문제가 그러니까 이란 예멘 반군 자체가 여기에 막 이 장악 부분들 했을 때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조선 자체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유조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미사일로 쏴가지고. 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좀 커졌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리학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그
상당히 이제 뭡니까 이집트하고 예전에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서 거기 테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하고도 연관성 부분들 지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 물동량 자체를 미사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된다.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미사일 아니요 공군용으로 공격 부분들 하고 예멘 같은 경우는 미사일로 발사해 가지고 응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효과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 미사일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계속 미사일 수입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게 상당히 좀 보면 입에 가시처럼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서 이 해역 부분들 지나가지가 못하면 물론 옆에 다른 쪽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수에즈 운하가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 부분에도 영향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멘 사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2017년도 하반기에 뭐 카타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 테러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접근 그 다음에 예멘 그 다음에 러시아 아니 그 시리아 레바논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적으로 좌우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우는 그런 케이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 갇혀있는 모습들이 가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이란의 그 초승달 전략 부분들로 인해서 이란의 세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 상당히 반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근데 이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면 부분들이 있는데 예멘의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후편에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시앗 자체를 좀 많이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시리아 관련된 부분 잠깐 얘기되고 레바논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올 때 예멘 쪽의 얘기가 나오면 이 후티 반군이 이 해협 자체의 물동량 부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가 된다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대통령이 그 독재 정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후티 반군 부분들 후티족을 탄압을 했고 이 탄압 이후에 다시 뭔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불붙어 가지고 뭐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후티 반군이 반역자의 어떤 총살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케이스 부분들로 일단 첫 번째 중동 지역 하나하나씩 분석 부분들을 하는데 첫 번째 방송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